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조현병, 주요 우울증 병력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면 망상 및 환청으로 수차례 입원 이력이 있는 경우 자해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1 가단 50863955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4년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불특정 정신병적 장애,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후 2010년 10월 29일경부터 만성조현병, 주요 우울증 등의 의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9년 3월 14일 스스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원고의 자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원고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2004년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망상, 거식증 등의 증상으로 불특정 정신병적 장애,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0년 10월 29일경부터 거식증, 불안, 초조 등을 호소하며 D의원에 내원하였고 위 의원에서 조현병 내지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 등의 의증으로 장기간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의원에서 비전형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왔으나 2019년 1월경부터 계속 누워있고 현식하며 기운이 저조한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원고는 2019년 1월 21일경 두통이 있고 밥을 못 먹고 계속 누워 지내며 귀에서 삐삐 소리가 나는데 신호가 오는 듯 하다며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위 의원의 의사는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정신병적 증상이 의심되는 양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비전형 항정신병 약물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9년 1월 25일 위 의원을 마지막으로 내원한 이래 임의로 치료와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 그로부터 채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9년 9월 10일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12일 퇴원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6일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환청이나 망상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이상 행동을 보였고 위 병원 담당 의사는 위와 같은 증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원고는 외과적 치료를 위하여 다시 퇴원하였다가 2020년 1월 10일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환청, 관계망상 등을 호소하였고 투약에 대한 수능도도 저하되었으며 병동에서 행동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증세는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심해져 2020년 10월 29일경에는 이상행동, 흥분, 현실 검증력 저하, 비이성적 언사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 해 12월 11일경에는 사고의 이완, 비논리적 사고, 괴상한 사고 등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측의 자문 의뢰에 대한 F병원의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전형적인 조현병의 양상은 아니지만 조현병에 준하는 정신병적 장애를 진단으로 의심할 수 있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장애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조현병의 경우 지속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중증에 가까운 상태로 보이고 우울증의 경우 비교적 경증에서 중등도의 상태가 지속되었다가 심각한 우울 증상이나 정신병적 증상에 가까운 증상이 발생할 때에는 중증의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이렇듯 자신의 정신병적 증세의 발현 경과와 증세가 이 사건 사고를 기점으로 하여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및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함에 따라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고를 별다른 동기나 원인 없이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